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 전성률 교수라고 합니다. 마케팅에는 여러 세부 영역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저는 브랜드 쪽 전문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또 굉장히 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치면 착한 브랜드 전문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오랫동안 잘 사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칙 하에 브랜드가 관리되어야 되는가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를 할 아이템은 지구를 구하는 맥주입니다. 어떻게 맥주로 지구를 구하죠? 맥주 한 캔 팔리면 얼마씩 환경단체에 기부한다는 말일까요? 더 의아한 것은 이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원래 등산용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인데요. 바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이야기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븐 슈나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한 이 말은 명언으로도 회자되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에 다름이 없다. 그는 1957년 암벽 등반 장비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만든 제품은 암벽을 등반할 때 박는 피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톤이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피톤 대신 바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초크를 만들게 됩니다. 등반과 모험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한 슈나드에게 환경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경영 철학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1988년 보스턴 직영점 종업원이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실에 쌓아놓은 티셔츠에서 포름알데히드,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죠. 이 방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면직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되는 목화에는 농약이 굉장히 많이 뿌려진다고 하죠. 실제로 당시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5%가 목화 재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놀란 슈나드는 파타고니아의 모든 면직 의류를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면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타고니아가 2016년에 지구를 구하는 맥주라며 롱 루트 에일이라는 맥주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등산용품을 만들던 회사가 맥주를 출시한 건 좀 뜬금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타고니아의 환경보호에 대한 확고한 철학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인 밀은 한해살이 작물이죠. 다시 말해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겁니다. 흙은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저장고이고 지구 토양에는 공기보다 3배나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트랙터 등을 동원해 해마다 밭을 혹은 흙을 갈아엎으면 흙 속에 있어야 할 다량의 탄소가 지면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를 고려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농법이죠. 그러나 파타고니아의 맥주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맥주 원료로 밀이 아니라 여러 해 살이 밀 품종인 컨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컨자 잘 모르시죠? 이게 바로 컨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길죠. 살충제 없이도 잘 자랍니다. 특히 뿌리가 길어서 영양분이나 물을 모으는 기능이 뛰어나 물이나 비료 사용량도 별로 없죠. 특히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3m가 넘을 정도로 땅속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맥주 이름을 롱 루트, 즉 긴 뿌리라고 지은 것도 원료가 되는 컨자의 뿌리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3m가 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일반적인 밀은 기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데 컨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서늘하고 추운 지역에서만 잘 자라고 따뜻하거나 비가 많은 지역에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곡 크기가 기존의 미랄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제분 시설로는 나달이 작은 컨자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니 농부들이 굳이 컨자를 재배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직접 관련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고 재배 농가와 생산 계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과연 이 맥주를 팔아서 돈이 남을까? 의심이 되기도 하죠. 브랜드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어도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좋은 의도와 목적을 실천할 수 있겠죠. 컨자로 만든 롱 루트 에일은 다른 맥주에 비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파타고니아에는 그들의 경영 철학에 공감하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마케팅에서 화두 중 하나인 팬덤이 형성이 된 거죠. 사실 파타고니아의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기행에 가까운 사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통칭되는 ESG의 물결이 거세지고 또 새로운 소비 주체로 MZ세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파타고니아는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가 갖춰야 할 본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ESG와 MZ세대 등장이라는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의 관리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은 과연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 즉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당위성의 원칙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관리에 대한 오해 또는 착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브랜드 관리는 네이밍 플러스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좋은 이름을 짓고 광고를 잘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관리에서 무척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것이 브랜드 관리의 전체는 아닌 거죠. 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브랜드는 사상 누각이나 다름이 없죠. 재미있는 이름을 짓고 광고를 열심히 하면 뜨는 것 같은데 광고를 안 하면 죽는 브랜드,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지역 특산품 명품 브랜드 만들기 작업을 하며 대규모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되는 쌀 브랜드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이 통계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2014년 초반 기준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되는 쌀 브랜드의 숫자는 1,873개였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나 아실까요? 그런데 당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언니 몇 살? 너무 웃기죠? 인터넷상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 지역에서 들깨 브랜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손만 잡을 깨. 역시 굉장히 화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 브랜드들은 화제만 됐을 뿐 매출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름만으로, 광고만으로 제품이나 브랜드를 띄울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당위성의 원칙이란 말로만 하는 브랜드 관리가 아니라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고객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전략적 실체가 뒷받침된 브랜드 관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체는 고객에게 가치로 이어져야 브랜드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겠죠. 흥미로운 실체의 사례를 알버트 하인이라는 브랜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깝지만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폐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 사실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인 알버트 하인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짧아질수록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격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떨이 같은 거죠. 그런데 알버트 하인의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약간 다르죠. AI 기술을 접목합니다. 그래서 떨이를 과학화합니다. 유통기한뿐만이 아니라 기후, 입지, 재고 상황, 과거 판매 이력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제품의 가격을 정하고 숫자가 계속 바뀌는
전자 가격표를 진열대에 부착해서 그때그때 할인율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재고 처리율이 크게 높아지죠.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알버트 아인은 인스톡이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는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 레스토랑입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죠. 인스톡이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살펴본다면 알버트 아인에 입사한 친구 3명이 우연히도 같은 점포에 배치가 됩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되는 식품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근데 마침 사내 벤처 공모를 보게 되죠. 이에 세 친구는 식재료를 구조하라라는 컨셉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최고 경영진이 그 아이디어를 인정해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몇 개월씩 팝업 스토어의 운영 기간이 연장됐고 현재는 독립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은 점포가 3개로 늘어났고요. 2021년 9월 말 기준 인스톡 레스토랑이 구조해낸 음식물은 총 1,080톤이라고 합니다. 슈퍼마켓 업계의 ESG 모범생으로 통하는 알버트 아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환경 보호입니다. 특히 식품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말뿐만이 아닌 이처럼 다양한 실체를 통해서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 및 MZ세대의 부상과 함께 요즘 브랜드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 브랜드가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브랜드는 이제 점점 설당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브랜드, 실체, 가치로 하겠습니다.